할 말은 좀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너무 짓눌렸습니다. 언론이 막 사람들을 갖고 말이죠. 계속 압박을 하다 보니까 말을 못 하겠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적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할 말은 하고 따질 건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정치인이 자유한국당에 있습니다. 바로 정진석 의원님입니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좋아하시는 반갑습니다.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언론 현실이 그러니까 오히려 유튜브는 더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할 말 상대적인 거 하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언론들 증거가 안 되죠, 요즘. 뭐, 사실 KBS, MBC 시청률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요즘 뭐, 신문 그 배포 현황 봐도 알 수 있는 거고. 네. 국민들이 유튜브로 몰리는 게 바로 의원님 같은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몰리고 있습니다. 예. 네. 하여튼 요즘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또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힘이 나고 제가 또 얼마 전에도 유튜브 방송 관련해서 옳은 소리에서 네. 의원님 세게 안보 현실 말씀하시는데 감동받았고 아이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게다가 요즘 말이죠. 네. 4대 강보 해체 저지 특별위원회 특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먼저 그것도 묻고 싶어요. 예, 녹차랬더니 광우병이니 하면서 말이죠. 아니 4대강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좋아하고 그 있는데. 녹차 라떼가 사실은 그 4대 강보의 해체 철거 계획을 마련하게 된 출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이 환경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재자연화나 자연성 회복이나 수질 문제, 생태계 개선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예.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한 것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4대강 문제, 4대강보 문제가 정책적으로만 다뤄지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게 자꾸 정치적으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걱정되는 것이고, 그 시청자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이명박 정부 초기에 광우병 사태 겪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뭐 뇌송송 구멍탁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요. 이 뇌송송 미국산 구멍탁. 쇠고기 먹으면 뇌송송 구멍탁 걸려서 그렇죠. 큰일 나는 거죠. 예, 큰일 나는 거죠. 결국 괴담이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예. 녹조 라떼도 마찬가지 괴담입니다. 그러니까 강의 그 녹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4대강에 보를 만들어서 물을 가둬놨기 때문에 녹조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강 본류로 스며들어오는 그 지천에서부터 오는 그 오폐수들 예. 그런 것에 있는 인이라는 유기물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을 담아놨기 때문에 보를 만들어 커다란 물그릇에 물을 담아놨기 때문에 녹조가 생기는 거라면은 왜 소양강 때문에는 녹조가 안 생깁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북한강에는 보가 없는데도 녹조가 생겼어요. 예. 또 남한강에는 3개의 보가 있는데 녹조가 이번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물을 담아놨기 때문에 녹조가 생긴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박석준 교수 같은 분들은 4대강 사업 이후에 오히려 수질이 금강보 수계가 수질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예. 그런 증거를 국제학술지에 제시해가지고 게재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 수천억을 들여서 만든 이 4대강 보를 갑자기 이거 때려 부수는 것은 이것은 넌센스고요. 저 역시 우리 자연 환경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자연과 환경은 인간과 공존하고 상생하는 때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강이라는 게 재자연화라 그래서 구석기 시대 강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이 주변에 있는 강들은 전부 문명강입니다. 그 강을 개발하고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향후에 온 거예요. 독일의 그 라인강에 87개 보가 있어요. 그렇죠. 영국의 템스강에는 45개의 보가 있고 프랑스 센강에는 34개의 보가 있습니다. 모든 선진국들이 그렇게 본류 강물을 보를 설치해서 유용하게 활용해 왔던 것이죠. 예. 지금 4대강 사업도 자연과 환경을 해치는 사업이 아니라 강을 살려내기 위한 사업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도 제대로 좀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실관계에 대한 좀 다툼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네네. 것이죠. 대한민국의 물 정책은 그동안에 환경부는 수질을,
또 국토부는 수장을 예. 담당해 오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환경부에 일원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6월 달에 발효되는 국가물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예. 대통령 직속직이고 직속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 2월 22일 날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네. 소위 그 5개 보에 대한 처리 계획, 음. 즉 금강 수계의 세종보, 공주보는 해체 부분 해체, 또 백제보는 상시 개방, 또 영산강 유역의 승천보는 상시 개방, 죽산보는 해체. 이 5개 보에 대한 결론을 사실은 7월 달에 국가물관리위원회도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최종 결정되기까지 사실은 보철거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반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공주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제 보호와 관련된 주민들이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진석 의원님께서 이렇게 나서 주시니까 네. 지금 언론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예, 제가 뭐 얼마 전에 MBC PD수첩으로부터 공격을 당했고 또 뭐 좀 좌편향된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죠.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또 다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또 홍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다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진석 의원이 그 지역구인 공주 부여에 2개 보가 있기 때문에 뭐 주민들을 막 선동하고 가짜 뉴스를 양산해 가지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하지만 저는 도리어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의 판별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런 언론에 당신들이야말로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되묻곤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뭐 내일도 뭐 지금 황교안 저희 당 대표가 저희 지역 공주를 방문하십니다.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오후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바로 예. 공주보를 가는 일정인데요. 4대 강보 관련해 갖고 첫 현장 방문을 하시는 일정이죠. 그래서 내일 그 공주보 옆에 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도 함께 만나서 예. 의견 청취도 하고 또 우리 4대 강보 파괴저지 특별위원회 우리 당의 소속 의원님들이 함께 가셔가지고 그 우리 특위의 의원님들은 우리 금강수계 의원들, 낙동강, 한강 또 수계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내일 현장 회의를 황교안 대표님 모시고 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 주에는 또 이현주 의원이 최근에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셨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이현주 의원이 공주를 좀 방문하고 싶다고 그래서 공주 주민들하고 또 대책위 관계자들하고 대화하고 싶다고 오시라고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이현주 의원님 오시고 또 요즘 그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님 이병태 오시고 교수님까지. 또 우리 이 강에 대한 최고 권위자이신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님도 오시고 그래서 토론회도 겸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하게 돼 있고요. 4월 26일 국회의원회 간 대회의실에서는 대토론회를 또 우리 특위가 주관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5월 2일 날 오후 2시 서울역 앞 광장. 5월 2일 오후 2시. 네. 지금 그 4대강 문제와 관련해 갖고 저희 자유한국당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문제가 워낙에 엄중한 과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시민단체들이 조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재우 의원님,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의 전광훈 목사님 아시죠? 한기총 회장을 맡고 계시는 네. 전광훈 목사님과 이재호 전 특임 장관이 공동 대표를 맡으셔가지고 4대 강보 해체 저지 범국민 연합을 한 보름 전에 결성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저도 뭐 고문을 수락해서 맡고 있는데 그 범국민 연합 주체로 또 저희 자유한국당 4대 강보 파괴 저지 특위 공동 주체로 대규모 집회를 5월 2일 오후 2시 서울역 앞 광장. 네. 그래서 집회를 갖고 행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로.
청와대로. 아마 청와대까지 그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진석 의원님이 활발히 지금 싸우니까 언론들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일부 인터넷 언론 뭐라고 얘기하면 잘 알 겁니다. 아, 오 마이 막 짜증나 막 이런 데서 또 뭐 M 막 이런 데서 계속 공격을 하면서 의원님을 가만 놔두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싸워줘야 됩니다. 함께 투쟁해줘야 되고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몇 가지 발언만 나오면 꼬투리를 잡아서 막 덧붙이고 그러고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런 상황인데요. 의원님은 이 보해체 반대 투쟁뿐만이 아니라 또 외통위에서 지금 한미 관계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정말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데 보액이 조금만 계속 하다가 네. 또 이제 외교관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말이죠. 이 보와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 해체가 되게 되면 완전히 이제 또랑으로 바뀔 거다. 예, 물이 없어진다. 물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농업용수로 쓰던 물들도 다 함께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농사도 어려워진다. 관광자원도 없어진다. 한마디로 그냥 지역 경제를 파괴한다. 이런 걱정이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 예를 들어보면 4대강 사업 이후에 우리 농민들이 수막 재배라는 영농을 하게 됐어요. 수막 재배라는 것이 뭐냐면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데 비닐하우스를 2겹, 3겹으로 씌워요. 네. 비닐하우스 사이에 그 지하수 온도가 한 13도, 15도 유지되잖아요. 네. 지하수를 계속 뿜어줘요. 네. 하루에도 몇 톤씩 들어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겨우 내내 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농법이거든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4대강 물을 계속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류가 물이 버려지면은 들판에 있는 지하수 수위도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그러면 수막 재배하는 그 농민들이 그 물을 농업용수를 제때 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거기에 뭐 시설 투자하는 거 다 손해 날리는 보는 거죠. 것이고요. 그래서 당장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보해체 결정을 정부가 내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납득하겠습니다. 저는 이 순간까지도 왜 문재인 정부에서 이 4대강 보를 해체하려고 하는지, 철거하려고 하는지, 파괴하려고 하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저 스스로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신 대표님은 아세요? 아니,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냥 대한민국 저는 파괴하려고 하는 그 것이 아닌가? 언론을 통해서 듣는 평가는 결국은 전 정부의 흔적 지우기다. 흔적 지우기. 그런데 우리 신 대표님 4대강보를 만들 때 22조가 들었습니다. 예. 4대강보를 파괴하는데 그 건설 비용의 80%가 든다 그래요. 건설 비용에. 때려 부수는 비용도 있지만 그 용수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정수기 뭐 양수기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 비용이 듭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재임할 때 2015년에 충남이 굉장히 가물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4대강 건설을 사실 반대했을 입장이었을 안희정 지사가 정부에 SOS를 쳤어요. 오히려 4대강 물을 좀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예. 그래가지고 도수로 건설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1,몇백억 들었어요. 그래서 공주보에서 예당 저수지로 물을 도수로를 통해서 퍼주고 있습니다. 예. 농업용수 쓰도록. 또 백제보에서는 보령댐으로 또 물을 퍼주고 있어요. 예. 그건 식수입니다. 우리 230만 우리 충남 도민들의 식수예요. 식수. 생명이네요. 이 금강물은 우리 충청인들의 삶이고 생활이고 생명수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저는 좀 격하게 개무시했다라고 표현도 했습니다만 또 우리 방송 또 개무시라는 얘기 있으면서 난리칠 것 같아요. 또 막말 또 했다라고 하시겠네요. 뭐 그런데 그 금강 유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 금강의 주인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문재인 정부 입만 열면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금강 유역의 주인인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의 순서가 선호가 잘못되었다 생각하고 전 좋습니다. 재자연화를 위한 또 자연성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정말 데이터 이것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는 안 된다. 이렇게 졸속으로는 안 된다. 예.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전문가들만으로 위주로 꾸려진 조사평가위원회의 평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이 옳시다. 예. 그리고 이 4대강 보호를 때려 부실 돈이 있으면 지류지천의 정화 사업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게 재자연화 수질 개선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식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현재까지도 왜 정부가 여기에 목을 메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결단코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4대 강보 해체 철거 기도는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예. 예. 아, 이렇게 또 의원님께서 지역 주민들, 또 국민들 마음을 대변해서 싸우고 계시니까 너무나 다행스럽고, 뭐, 만약에 MBC나 또 뭐, 기타 방송들이 문제를 갖다 취재한다면 지역 주민들 얘기를 다 실어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고 지역 시민단체 주민들이 얘기만 하고 바보가 있어요. 아니거든요. 아니 저희 지역 뭐 공주 부여 지역의 주민들이 무슨 정진석 국회의원님 한마디 한다고 쭈르륵 따라가고 이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4대 강보 환경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보호 철거 얘기를 한다는 것을 오히려 지역 주민한테 먼저 들었어요.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늑장 대응을 제가 한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솔직히. 그래서 너무 이숙현 새마을 전 회장님이라는 분한테도 다급하게 전화를 받고, 아이 의원님 큰일 났다고 말이야. 현장에 와 있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온 사람들이 이거 보호 철거 얘기 뭐 얘기하고 하는데 이거 큰일 났다고 말. 이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화들짝 놀라서 그때부터 대응을 하게 된 것이죠. 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일어나서 대책을 마련하고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자꾸 무슨 정진석이가 가짜뉴스 양산해서 주민들을 갖다 부추기고 한다는 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죠. 저는 그 후자가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니까 말이죠. 지역 주민들도 좋아하고 하는데 언론들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 문재인 정권이 싫어하니까 꼬투리 하나만 딱 잡으면 그냥 그때는 이때다 하고 달라붙은 건데 문제는 말이죠. 국민들이 잘 판단하고 있고 아니, 또 그럼요. 우리 국민 네. 여러분들이 현명하고 지혜롭게 시시비비를 가리실 줄 예, 예.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예, 예. 아유, 든든합니다. 예, 의원님 계시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조금 더 살아날 것 같고 말이죠. 내년 총선에 희망이 또 보입니다. 충청권에서 희망이 확 보입니다. 여러분들 내년 선거할 때 정진석 의원님 할 말하는 정치인, 행동하는 정치인 가서 자원봉사해 주시고 말이죠. 연말에 1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정치보험금도 좀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싸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게 외교 문제입니다. 외통위에서 또 간사로 활동하시니까 이게 참 걱정인데 말이죠. 간사는 아니고요. 네. 그냥 예. 외통위에서 또 활동하시고 예, 예. 계시니까 지금 걱정인 게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미국 갔는데 이번뿐이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돌아와서도 국민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무기만 사온 꼴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을 달리한다 그래도 우리 국가 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서 제대로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예, 예. 그런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기를 원하고요. 근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마음 상해하시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북핵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 문제가 되어버렸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아주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국제 현안입니다. 예. 국제사회의 그 전반적인 그 의견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네. 유엔을 비롯한 우리의 동맹국들, 또 유럽, 어느 나라 예외 없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예, 예. 또 사실은 북한이 최근 들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온 것도 그 제재 압박의 결과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자기가 약속한 대로 비핵화에 한 발 한 발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네. 이런 문제들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모든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마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저 아들, 딸들이 북한의 핵을 갖다가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예. 저희는 사실 대통령은 중재자나 촉진자를 얘기하시면 전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죠. 당사자죠. 네.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가장 근거리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 이 국제관계의 여러 이슈들이 소위 3대3 구도로 균형을 유지해 왔어요. 소위 한미일 동맹의 예. 소위 자유주의 세력들의 그렇죠. 동맹, 그리고 북중러의 사회주의 동맹의 팽팽한 세력 동맹이 3대3의 균형이 깨졌어요. 저는 3.5 대 2.5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아, 우리 3.5 대한민국의 반쪽이 우리 전통적인 동맹의 논리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북중러의 논리에 동의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요. 3대 3인 균형이 2.5 대 3.5로 이게 변질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 우려하는 시각을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만, 저는 다시 이번에 하노이 회담이나 또 워싱턴 회담을 통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새로운 자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한미일 동맹을 회복해야 되겠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한 목소리로 이 문제를 다뤄야지. 이게 자꾸 우리가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 민족끼리니까 이것이 국제사회에서는 통용이 안 되는데 자꾸 이것을 고집하다 보면 우리가 모순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선의 자체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아요.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잘 풀어보고 싶고 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애쓴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것이 잘 검증이 안 되고 시도하는 대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이 문제의 본질을 바라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루속히 빨리 한미일 동맹의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 저는 같은 맥락에서 조금 얘기가 엇갈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한일 관계는 정말 위기의 한일 관계. 진짜. 뭐 적국처럼 일본의 혐한 분위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5월 1일 날 일본의 그 일왕이 교체되지 않습니까? 일본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한일 관계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 뭘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침착하게 한일 관계도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를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네요. 진짜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요즘 한일 관계 깨지고 한미 관계 깨지고 그러면서 경제 문제도 함께 얽혀 있기 때문에 계속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을 말씀하시면 북한 사람이 먼저겠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북한 사람이 또 이것도 막말이라고 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도 의원님은 말씀하시니까. 막말 의원으로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뭐 정말 하는 말, 이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신에서도 북한 대변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요. 하여튼 지금 외교관계 또 경제 문제 엉망진창입니다. 어제도 보도가 나와서 뭐 세월호 관련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조사를 해야 될 거냐 이거를. 아니 국민들이 원하는 바까지 다 간 거 아닙니까? 보상도 다 해줬고 또 그만한 대우도 다 해줬는데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얘기할 거냐. 이걸 문제 삼으면 말이죠. 막말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댓글을 쭉 봤거든요. 정말 응원하는 댓글이 대다수고 말이죠. 공감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뭐 의원님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인류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지만 어쨌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 또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는 거는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언론들만 욕하고 있지 다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쨌건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언론 환경이 너무나 많이 기울었고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정말 할 말 하지 못하고 답답하게 우리 여론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정진석 의원님이 바른 말씀 해주시니까 속 시원하시죠. 지금은 조금 불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걸 극복하면 말이죠. 많은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셨고요. 자, 오죽 4대 공보 관련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쫙 보듬어서 싸우니까 정권이 저렇게 난리치고 언론이 난리치겠습니까? 또
국회에서도 지금 외교관계 정말 열심히 이렇게 싸우고 계시고 대응하시니까 또 언론들이 말이에요. 좌파 언론들이 난리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다 믿지 마시고 예, 정진석 의원님 격려해주고 지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말이죠. 예, 아주 큰 일이 터질 겁니다. 예, 대한민국이 뭔가 변하는 조짐이 보일 겁니다. 그 중심에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님이 있을 테니까 말이죠. 여러분들 특히 충청도에 계신 분들 네, 많이 예, 이번에 날짜 다시 한번 5월 2일은 서울역이고요. 서울역 앞 예, 광장 오후 2시. 오후 2시고요. 예. 내일 또 있지만 내일은 또 황교안 저희 예. 당 대표께서 예. 공주를 방문하십니다. 하시고 예. 또 다음 주 화요일은 이현주 의원, 예. 이병태 교수님, 박석순 교수님이 또 공주보를 방문하시고요. 예, 또 26일 날, 4월 26일 날은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대회의실에서 대토론회를 몇 시입니까? 그 2시입니다. 2시. 시간을 알아야지 예, 또. 예, 예. 예. 만약에 또 시간이나 일정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요. 의원회관에 직접 전화를 하셔갖고 의원님 사무실에 일정 알으셔갖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나와서 토론회 봐주시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아 이게 여론이구나 잘못 생각했던 아니면 약간 경도됐던 좌파 언론들도 꼼짝 못하는 거죠. 많이 지지해주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살려야죠, 여러분들. 예. 물이 없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나하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게 좀 오랜만인데요. 언론 환경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균형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유튜브 방송이 큰 기여를 하지 않나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대로 잘 안 돼요. 어려운 일이 많은데 네. 그러나 이제 내가 왜 정치를 하느냐를 늘 스스로 되묻고 있고요. 공적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제가 뚜벅뚜벅 걸어가려고 합니다. 4대강 문제만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결론을 내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네. 과연 그 소문학적 돈을 들인 4대강 보가 다른 선진국에도 많이 있는 그 보의 운영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수질은 정말 4대강 보 건설 이후에 나빠졌다는 주장이 맞는 것인지 좋아졌다는 주장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정말 종합적으로 검증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10년, 20년 모니터링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이걸 단순간에 몇 달 해보고 환경부 산하 조사평가 단 3달만 운영해가지고 이런 결론을 낸다는 것은 넌센스라는 거죠. 그래서 현명하신 지혜로운 국민 여러분들이 결국 최종 결론, 바람직한 결론을 내려주실 것으로 저는 믿고, 오로지 두려운 것은 국민 여러분뿐, 예. 국민 여러분들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출연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